여러분 또 2부에서 또 네. 찾아뵙는데 좀 홍보가 안 돼가지고 뭐 누가 본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네, 좀 그렇죠. 예. 근데 뭐 이걸로 뭐 영리 활동을 하려는 거는 아니라서 사실은 네. 그냥 저희끼리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노는 거죠, 뭐. 예, 뭐 답답한 얘기를 좀 할 때가 필요해서 예, 시작을 하게 어이가 된 없는 거고요. 네.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저는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검찰과 경찰의 예. 뭐 수사권이 예. 뭐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배를 하고 또 경찰 쪽에서는 좀 신나서 예. 뭐 더 내놔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물론 검찰이 권한이 강한 것도 인정을 하고요. 네. 뭐 경찰도 충분히 잘 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비교지만 지금 간호조무사들이 네. 간호사의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예. 게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간호조무사가 치르는 시험과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대한민국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일단 그 대학교까지의 과정이 네. 그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삶의 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물론 이제 개중에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제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또 공부를 오래 한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일정의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예, 뭐 그 자격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영위하고 네. 그 자격이 허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예. 일종의 국가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완전 다른 영역 아닙니까? 이름만 비슷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뭐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 뭐 직원들이 와서 수술도 하고 한다고 그거는 하니까 이제 불법의 문제고요. 예, 뭐 네, 한다고 정상적인 하니까. 과정에서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하는 일이 엄연히 다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뭐 저도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네. 보면 당시에 이제 계약직이라는 네. 이제 그 직원들과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네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채죠. 네네. 이제 회사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들 간의 어떤 급여 수준의 차이 뭐 이런 네네.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있죠. 나중에 이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차이를 좀 없애려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 하는 일이 약간씩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기본적인 일들은 비슷합니다. 그건 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호사무나 간호조무사의 영역은 전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했냐, 취득하지 못했냐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격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검찰의 일들도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건 그러니까 기소권이나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규직으로 되기 위해서 퍼부었던 시간과 그 다음에 어떤 노력 그리고 능력의 증명도 있겠죠. 능력의 증명도 당연히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찬성한다는 뜻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정규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과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과거 학창 시절의 차이는 명백히 급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네네네.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게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회사를 처음에 들어가면 처음에 배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이제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자가 어떤 그 질환에 걸려서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 처치 기술이라는 거는 뭐 양쪽 다 알 수 있지만 아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보는 시험은요. 그냥 지금 옆에 계신 친구가 하루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각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 자체 수준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역이 겹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으면 예, 뭐 그렇죠. 어느 정도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는 회사 안에서 내규에 정한 문제지만 예. 문제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예. 공인회계사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예. 전적으로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경찰이 업무를 분담한다? 듣기엔 괜찮아요. 예. 그렇다면 사법고시라는 게 이전에 왜 존재했으며 로스쿨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스페셜리스트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봤던 여러 가지 전공 과정과 시험의 과정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것들을 사이좋게 나눠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으면 의사 업무 일부도 그럼 간호사를 줘야 되고요. 그게 이번 정부가 원하는.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간호사의 업무도 그러면 예. 일부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가지게 되고 예. 그럼 간호조무사 일부 업무도 예. 올해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빠꿈이에요. 예. 그러면 환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환자 아프면 내 병원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고 치료할 수 있다 허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기본적인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검찰이 권력이 너무 강하니 뭐 수사권의 일부를 떼줘라. 이제는 기소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 예, 부분입니다. 예. 지금 경찰 쪽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기소권도 일부 내놔라예요. 그러면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사법고시는 그럼 이때까지 사법고시를 통해서 검사가 됐던 사람들은 사법고시 패스를 왜 한 거예요? 그렇죠. 경찰 하죠. 경찰하면 되죠. 예. 훨씬 쉬운데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법고시 했던 노력에 100만 분의 1 정도만 들여도 9급 경찰 공무원 시험 통과해요. 앵간한 간부 시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찰 가족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특정 직종에 네.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쌓아왔던 노력과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을 딴 거잖아요. 노력을 한다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예. 그들이 가지는 업무의 영역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좀 있으면은 경찰관이 뭐 혹시 이제 경찰들이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네. 뭐 돌아가는 꼬락선이 보니까 뭐 그렇게도 될 것 같은데 그런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찰관 그만두면 자기들 변호사도 하겠다고. 변호사 기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변호사도 하겠다고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면요, 예. 이렇게까지 할 거면 예.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예. 경찰의 업무가 너무 과하니 예. 저기 동네 해병대 전후에나 우리 민병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반들이 경찰 업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상관입니까? 자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이제 뭐 동네 뭐 네, 동네 지부, 자치, 지구 자치 방범대. 예, 방범. 그럼 방범단장님이 이제 경찰서장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기소도 왜 안 하고, 됩니까? 기소도 그 양반이 그 동네에 오래 살았는데 나이도 있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동네 자치를 위해서 밤에 순찰도 자발적으로 돌았는데 해줘야죠. 그게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문재인이 말하는 과정이 공평하고 결과도 공정하고.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격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뭐 그동안 검찰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무슨 사건들이 그렇죠. 그럼 있었지만 그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정하는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그럼 니네 이거 내놔. 그럼 니네 깨끗해지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럼 의사들이 뭐 변태 의사가 나오면 의사는 다 여자가 해야 된다고 뭐 법으로 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사 업무를 간호사한테 주고 뭐 간호사가 문제 일으키면 간호사 업무도 간호조무사 주고 간호조무사가 문제 일으키면 올해 입원을 2년 이상 한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볼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또 특례 정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그게 이제 어떤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네. 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사회적 약속이고 그렇죠. 또 신뢰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네. 그 이제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도 이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불분명해지고 지금 그러면 검사와 경찰의 경계를 만약에 무너뜨리겠다고 한다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아프면은 간호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그럴 되는지. 거면은 운전면허 시험은 왜 봅니까? 그렇죠. 뭐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조수석에서 사람이 있는데. 10년 이상 타봤었다라는 게
과정이 인증되면 요새 블랙박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운전면허도 해줘야죠. 운전도 할 수 있게. 그렇죠. 특별한 필기 시험이 특별한 없이. 필기 시험이나 뭐 기능 시험 없이 예. 너는 보조석에 옆에 열심히 앉아서 운전자들을 위해서 농담 싸먹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니 너가 왜 운전을 못하냐?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 세상이. 여러분 제가 대통령 출마를 하게 이게 되면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조수석에 5년 이상 탑승을 한 경력이 있는 자는 면허 없이도 운전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예. 평등한 나라예요. 아, 평등이라는 건 예. 내 노력의 가치가 인정받는 게 평등이지. 그렇죠. 혹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네. 그게 고민이지. 결과를 평등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 정말 참 뭐 어이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의 개념까지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권이.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제 나아가냐면 이제 우리나라 뭐 저도 한때는 그 아까 회사 생활을 잠깐 했다고 그랬는데 회사 노조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노조원인 분들은 사무국장이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한때는 사무국장이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보면 노조가 경영에 이제 개입을 많이 네, 하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경영에 개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노조원으로 이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의 어떤 그 실적이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영업 결과에 따라서 또는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책임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월급을 받고 약속된 월급을 그렇죠. 받고 노동을 제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회사가 법인세를 뭐 100억을 미납을 했다고 해서 그 노조원들이 다 노조원들이 내라, 이러진 않으니까요. 나눠서 내거나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기업이나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는 사람들은 본인의 자본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알바생이나 직원을 고용을 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그 급여를 제공하고요. 예, 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오픈을 해서 내놔라. 예,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아 나도 여기에 경영 참여를 해서 지분을 요구한다. 그럼 투자를 같이 하셨어야죠. 그 근본을 흔든다니까요. 개념 자체가. 예, 이제 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이건희가 되고 싶다, 네. 이재용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런 위험 부담은 지기 싫고 예. 네가 꿀 빠는 건 내가 좀 뺏어 먹어야겠다라는 의식 자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이번에 뭐 현대자동차에서 뭐 그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 끊겠다고 때문에 하니까. 예, 뭐 그래서 저기 민주당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무료 와이파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여간에 아니 여러분들 기계를 조립하는 데서 뭐 그것도 자동차라는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그런 유튜브를 보시면서 예. 그러니까 그럼 일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을 안 한다는 뜻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는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노조긴 하지만 네. 지금 와서는 솔직히 노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뭐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인건비가 싼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예, 그렇죠.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는 아니고요. 예. 뭐 다른 여러 동남아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요. 뭐 예.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예, 동남아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랬을 때 기업에서 공장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어디에 다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한민국 땅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예, 국내 노동자를 쓴다면 예. 적어도 그 기업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은 없어야죠. 그 기업이 탈세를 했거나 예. 탈루를 했거나 네.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비난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불법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드러난 것도 없는데 단순히 니네가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으니 너희는 도둑이다. 라는 식으로만 몰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생각 자체가. 뭐 좀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으로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게 참, 웃긴 게요. 예. 사회주의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일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면 사유재산을 못 가져. 예. 그럼 다 똑같이 재산을 가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건
생산 공장이라든지 어떤 생산재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거고 네. 개인의 재산을 인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사회주의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예. 중국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도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물론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한순간에 굴러가지만 예. 기본적으로 중국도 개개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어쨌든 개인의 기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쓰고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하고 예. 있고요. 그 개인 재산도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자체도 부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 북한도 요즘 뭐 왜냐하면 저기 뭐 북한에서 누가 뭐 개인 사업자가 예. 뭐 공장을 크게 굴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통상 아니 자기가 외부에 덮고 자고 하는 이불은 써도 될거 본인의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뭐 네.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네. 있긴 근데 있죠. 북한은 뭐 이사나 이런 거 자유롭지도 않고요. 예. 지금 그런 세상을 문재인 여권이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위배가 되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예. 물론 자본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법령으로는 예. 대한민국 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예. 그랬을 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 아래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저기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예. 집을 없애는 거예요. 아, 집에 빈대가 많네? 이걸 어떻게 빈대를 잡을 수가 없네? 그럼 집이 없으면 집에는 빈대가 없잖아. 길에 빈대가 있지. 그런 되게 저차원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다리가 아프니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다리가 아프지 않잖아요. 다리라는 부위가 없으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병자 집단이에요. 지금 이 정권은.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만 봐도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냐면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지역구 가서 막말하지 않습니까? 아 뭐 우리 그 고민정 또 똥은 고민정 뭐 아직도 대변인인가요? 뭐 사표 썼는지 안 썼는지 사표가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됐다고 하던데 그 양반만 똥 치우게 생긴 거죠. 뭐 자기는 안 나가니까. 또 뭐 말이 나와서 고민정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타파한다고 그러더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경희대 출신이잖아요. 네네. 예, 뭐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잘 했고 하긴 했는데 뭐 경희대 후배를 갖다가 이렇게 고민정 씨도 경희대 후배고 뭐 자기 오랜 친구 시장도 만들어주는 대통령인데요. 예, 뭐 이번에 무슨 상관입니까? 그 뭐야 고검장인가요? 고검장으로 간 그 검사도 네네. 아 서울지검장이요? 예, 서울지검장 간 지단 후배죠. 아주. 예.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걔네들도 뭐 하기야 뭐 일단은 그 주사파라는 그 큰 프레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그 친구들이 네. 뭐 NLPD 해가지고 뭐 그럼 우리 3부에서는 그런 얘기에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뭐 림정석 동무라든지 네네네. 우리 조국 동무도 네. 다 이제 그 바닥에 있던 분들인데 네. 우리 그분들 얘기를 좀 이제 3부에는 한번 네. 이어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부에서 찾아뵐게요. 네.